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159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정은지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군희 씨? 뭐 비슷한 와중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주에는 제가 초등학교들을 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뭐 아직 슈아가 초등학교 갈 나이는 그렇죠. 뭐 미리 답사 다녀온 건 아니고 그 SDGs 오랜만에 듣네 뭔가. 네. 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은 근데 초등학생들 상대로도 그렇게 SDGs 교육이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이게 뭐 내가 다닐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근데 이 교육이 이제 강원도 전체 대상으로 공고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따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주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별로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막 신청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확실히 교육이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도 요새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보면 노동인권 교육도 그렇고 우리 때는 그런 거 뭐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SDGs 이런 거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또 특히 그 담임 선생님 별로의 재량권이 좀 많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에 아이들한테 더 교육을 하려고 하고. 맞아요. 이게 공고 보고 담임 선생님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좀 하시게 되는 거구나. 네네. 그래서 강의를 다녀오신 거구나. 네, 맞아요. 어때 좀 초등학생들 SDGs 잘 이해합니까? 저는 할 말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했을 거라 그래요? 믿긴 한데 몇 학년이라고 했죠? 4학년 한 반, 그다음에 5학년 두 반 이렇게. 4학년이 내가 볼 때 제일 어려워. 맞아요. 왜냐면 이게 딱 고학년으로 분류되는 초기 진입 단계잖아. 네네. 본인의 마음은 이제 고학년인데 이게 아직 뭔가 성숙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에너지 레벨은 아직 그렇지. 그 저학년에. 에너지는 저학년인데 또 머리는 어떻게 보면 고학년이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고학년으로서의 이제 얌전함이나 아니면 성숙함 이런 건 또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에너지를 마음껏 또 분출하는 그쵸. 고학년의 이 으쓱함과 함께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싶어서. 참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좀 느끼면서. 그러니까 나도 4학년 때 제일 까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때 한창 에너지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 눈높이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SDGs는 사실 그 성인들 대상으로 해도 이제 쉽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방송도 했었지만 SDGs 맞아요. 그리고 정리하는. 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뭐 고등학교, 중학생들 이렇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걸 염두에 두면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갔던 그 반이 이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수준을 되게 낮췄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지루하거나 그렇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2030년까지잖아요. 맞아요. SDGs가 이 친구들이 그 4학년, 5학년 그 정도면은 2030년쯤 되면 5년 뒤잖아. 아직 성인이 되기도 성인도 되기 전이야. 네. 이미 다 끝나 있을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수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 다음 이제 반 들어갔을 때부터는 확실히 또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이 간식이나 이런 퀴즈 이런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임하더라고요. 그건 성인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고등학교 때 이 간식 반응이 달라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간식이 있습니다. 간식의 단가를 높여야지 그럴 때. 맞아. 그랬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막 적극적이요? 너나 할 것 없이 손 들고 좋다 그래도. 엄청 치열하고 그래서 또 힘을 얻으면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그 눈높이를 낮추면 어떻게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해요? SDGs란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그렇게 설명하진 않고 차라리 그냥 하나하나 그 목표 하나하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나중에 또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괄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구나. 맞아요. 좀 한 목표 흥미 있을 만한 것들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뭐 이게 이 개념이 이렇다 막 이렇게 그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이 아이콘에 좀 익숙하게 그 SDGs 심볼이라든지 그래 아이콘. 그 픽토그램이 또 상징이잖아. 맞아요. SDGs는. 그래서 뭐 이게 이건 뭘까요?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퀴즈를 좀 내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게끔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노하우가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SDGs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예전에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에피소드 회차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우측
상단에 지금 네, 링크 걸어 놓을게요. 유튜브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상대로 네. 어쨌든 그래서 또 교육을 연구하셨던. 학년이 올라갔으나 우리 슈아의 나이의 느낌과 크게 다르진 않구나. 4, 5학년까지는 맞아요. 네.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저 어린 시절 돌아보더라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강릉도 한번 다녀오게 됐었고 그렇죠. 월요일에. 네. 근데 지금이 바다가 보러 가기 딱 좋은 것 같아. 봄 날씨도 좀 있고 바람도 약간 좀 선선하게 잘 네네. 불면서 그러니까 바닷바람 불더라도 이게 따뜻한 바람이라서 그러니까요. 전혀 이제 힘들지 않고. 강릉 가실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가시고 동해안 여행하기 참 좋다 요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네네. 지역 민주주의 어떻게 리빌딩 할 것이냐,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 또 그런 걸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원주시를 상대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했었거든요. 치악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관광과에다 했어요. 관광과에다가 소감 네네. 부서니까 좀 많이 했어 내가. 근데 관련된 건 다 달라 이렇게 욕을 하신 겁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아니 뭐 문서 뜰 때마다요. 전 치악산 케이블카 키워드 넣어놓고 뭐 문서 만들었다 원주시가 그거 무조건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지금 가장 제가 얻으려고 했던 거는 그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끝났어요. 1월에. 그래서 그 용역 최종 보고서를 이제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청을 했어.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했어. 답변이 왔어. 공개로 통지해줬어. 공개로. 난 웬일로 이거를 선뜻 공개를 하지? 이러고 너무 신나서 눌러서 들어갔죠. 근데 답변 창에 보면은 뭐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개를 했으니까 했어요. 첨부 파일이 한글 파일로 돼 있어. 네네. 한글 파일을 내가 열어봤지. 용역 보고서하고.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료이며 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이므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뭐 포춘 쿠키야? 까보니까 비공개야. 처음에 공개라고 해놓고서 이런 기만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거. 속았지. 내가 얼마나 신났었는데 이거를 드디어 준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건 것 같아. 공개로 결정을 하면은 왜 지자체별로 정보 공개율 얼마나 되는지 맞아요. 실적 같은 거 내놓잖아요. 네네. 그 실적 채우려고 내가 볼 때 공개로 해놓고서 사실은 비공개를 하는 거지. 완전 기만이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개 처리를 하면은 이의 신청을 못 해요. 비공개 처리를 해야 이거 왜 비공개했습니까? 나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위원회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정보공개 청구 위원회인가 아무튼 거기 있어요. 우리 아친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게 된 것도 이 과정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소송까지 간 거고. 소송으로 근데 아예 이의 신청을 하고. 하면은 이제 위원회가 있어 또.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시에서 우호적인 사람들로 짜 놓은 거라서 뭐 크게 이의 신청이 잘 인용되는 경우는 없지만 아무튼 뭐 적어도 이의 신청권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공개로 결정해 버려가지고 내가 이의 신청도 못했단 말이야. 사실상 비공개 처리를 한 건데. 아니 근데 그럼 이거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죠.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사실상. 와. 그래서 이게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관광과가 내가 이 주무관 성함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특정 주무관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내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 국민신문고에 내가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네. 가야죠. 그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정보 공개를 함에 있어 비공개 정보일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여 이의 신청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뭐 수준의 답변. 애초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원주시 문화예술과도 엄청 정보 공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네. 그래도 이런 짓거리는 안 했어. 이렇게 기만한 짓거리. 그냥 정직하게 비공개를 다 처리했고 이의 신청까지도 다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물론 이의 신청을 해도 공개 안 했지만. 네네. 근데 이건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상황은 전 처음이었다. 제가 수천 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지금까지 했지만 다른 지자체 다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건 절차들 자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안 지킨 거고 네. 완전히 이 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 절차를 그쵸. 펼친 네. 거죠. 그래서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하여간 요런 거 보면서 진짜 지금 원주시 행정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대놓고 시민들을 정말 비웃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건가. 하여간 관광과 좀 똑바로 하시기를. 네. 아니, 이건 진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갔는데 이건 적극적인 행위로서 이 제도를 그러니까요. 자꾸 우회하거나 뭐 제도를 해킹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네. 하여간 똑바로 하세요. 그렇고요.
오늘 159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주간의 강원도와 원주의 주요 이슈를 논평하는 원주통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저희 홍보하고 넘어가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 제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네.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159회 1부 바로 들어갈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이슈 대선 얘기해보죠. 요즘 한창 뜨거우니까. 네. 근데 오랜만에 좀 팔이 안으로 굽는 약간 좀 지역 이기주의적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이죠 대선. 지금 정당별로 후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강원도는 이 경선판에서 소외됐다, 배제됐다라는 지적이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주 홀대로는 강원도 홀대로. 강원도는 왜 이렇게 홀대를 받냐? 네. 강원도 인구가 한 150만 명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이 국민들 중에서 한 3%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구 적으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스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에는 대선 40여일 남았는데 강원도는 또 뒷방 신세 이런 식으로 타이틀 잡았고, 야 뒷방. 예, G1도 비슷하게 강원도 소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정당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원도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한창 지역순회 경선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죠. 19일에는 충청, 20일에는 영남, 26일에는 호남을 순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충청에 가서는 국회 세종 이전, 영남에 가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호남에 가서는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과 전남의대 신설 등 이렇게 굵직한 지역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강원도는 찾지 않았다. 강원도는 27일입니다. 이 일요일이죠. 수도권과 제주와 묶어서 한 번에 경선을 해요. 중북 뭐 어떻게 묶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중북까지 묶었다니까 제주까지 묶어가지고 수도권, 제주, 강원. 사실상 강원과 제주는 패싱되는 거죠. 그쵸. 수도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아마 저 경기 일산 그 킨텍스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경선 결과 발표하는 그 자리를 할 텐데 결국엔 수도권으로 다 스포트라이트가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요. 수도권에 방점을 네. 시키고 강원과 제주는 그냥 묻히는 거죠. 묻어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강원도 한 번은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강원도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당연히 여기 전국 순회 쭉 하길래 강원도는 언제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의 정훈태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강원도 현안인 교통, 접경지역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후보 확정되면 강원도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우리가 못 갑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영남, 충청, 호남도 간신히 더운데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다 가는데 한 번은 들려줘야지. 그러니까 가는 길 아닌가? 이렇게 안 되나? 어떻게 좀 틀어서 오면은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거 후보들 공약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강원도 공약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도 공약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강원도 맞춤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했어요. 역시 준비된. 네. 강원도에 대해서 코멘트도 했더라고요. 강원도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 곳이다. 아버님과 큰 형님께서 오랜 세월 광부로 일했기 때문에 고향처럼 느껴진다. 강원도 또 탄광 노동자 출신임을 또 강조했습니다. 부친이. 이게 확실히 이게 어쨌든 삶의 서사가 좀 굴곡이 있고 이게 뭐 많은 스토리가 있어야 뭐 이렇게 공직에 나가더라도 그렇지. 작은 인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 인연을 다 긁어 모아야 맞아요. 되죠. 뭐 두 딸이 건너면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그 김경수 지금 경선하는 후보도 네. 충청에 가서 했나? 저는 충청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친구는 하더라고요. 뭐야? 자기 친구들 중에 충청 출신이 많다고.
나 충청 친구 많이 사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진짜 없었나 보다. 근데 그거는 저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길고 모았지? 이렇게라도 인연을 만들어서 어쨌든 어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후보들이 강원도 하면 본인이 이제 군 복무 지역으로 많이 맞아요.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뭐 홍천에서 군 생활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또 큰형님이 광부로 강원도에서 일했다는 점 2년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강원도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와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약들을 되게 많이 발표했어요. 꽤 지금 정식 이미 뭐 대권 후보 확정된 것처럼 공약들 쭉 네. 내놨는데 가장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좀 정성 들여서 소개를 할게요. 네네. 일단은 세계가 찾는 K 문화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 나왔습니다. 강릉 평창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K 문화, 스포츠, 자연이 융합된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고요. 설악과 동해안에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지를, 정선, 영월, 태백 이렇게 고원 지역에는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를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동해안과 접경 지역엔 DMZ 생태 자원과 역사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평화 관광 특구를 설치하고요. 관광 인프라와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 또 지역별 특화 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 문화 관광 벨트. 네. 저번에 원주 또 공약 뭐 하나 나오지 않았나? 의료 관광 벨트인가? 섬광권에 벨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민주당 쪽은. 근데 확실히 이 관광 벨트 이런 쪽이다 보니까 원주 그 인근은 쏙 빠져 있는 게 원주는 좀 쉽지 않다. 관광 쪽으로 관광 봤을 쪽으로는 때는.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그래서 느껴지네요. 이따 나오겠지만 다른 공약이 좀 많더라고요. 원주는. 교통여건 개선 공약도 나왔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 지금 추진 중이죠. 네네. 적시에 완공을 하고 GTX B 노선 춘천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요. GTX D 노선의 원주 연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 내륙선, 이게 원주부터 철원까지 가는 철도죠. 강원 내륙선과 홍천 용문 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강원 내륙 고속도로, 이게 양구부터 경북 영천까지 이제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 도로와 동서 평화 고속화도로, 이거는 고성부터 인천 강화도까지 연결한 겁니다. 네. 이제 어떤 횡단을 그쵸, 하는 거죠. 그쵸. 네. 이 가로 방향으로. 네. 네. 그래서 이 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 도로 공약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공약으로는 강원도형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춘천과 강릉에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요. 소방 헬기도 대폭 확충을 하고 산간 지역의 응급 이송 체계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유입 관련 공약으로는 춘천, 원주, 평창, 동해안 등의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 단지를 조성해서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저기 골드시티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 동해안 네. 쪽에.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랑 이제 협력해서 했던 그거랑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은퇴자분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은퇴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 받고 생활할 때 맞아요. 네. 좀 여유로운 좀 휴양지 같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했을 때 강원도만한 곳이 있겠냐. 천혜의 자연과 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여기로 와라. 그런 주거 단지를 적극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 춘천과 원주가 들어간 게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주에 그래도 뭐 귀농 귀촌하시는 은퇴 세대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충분히 뭐 구체화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의외인가? 근데 수도권에 비하면 춘천 원주는 그분들이 시선으로 볼 때는 이미 나는 충분히 귀양 기촌이야. 기촌이야. 귀농 맞아. 그래서 기촌이야. 원주의 신림이나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귀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쪽 아니더라도 도심권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그쵸, 뭐. 수도권에 비하면은 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의료 교육 시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춘천과 네. 원주권이 좀 더 인기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건 취향에 따라서 갈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별 맞춤 공약도 나왔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은 미래 산업 선도 도시로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 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반도체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 흐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원주, 행성, 영월에는 미래차 핵심 부품 산업을 적극 지원해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원주에는 뭐 만도가 있고 횡성에도 자동차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활용을 하는 거고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는 접경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평화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는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청정 에너지, 의료, 관광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대선 주자로서 준비를
뭐 4년 이상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전에도 사실 했었고. 네. 계속 공부를 많이 했고 준비한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공약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자세하게 지역 네네. 공약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일보는 강원도 정부가 선정한 1차 대선 공약의 과제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상당수 포함돼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20대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달리 북한 관련 언급이 없다고 분석을 했어요. 역시 조선일보답게. 대북 공약이 왜 빠졌지? 강원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있을 것 같았는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와 같은 대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어쨌든 스탠스 자체가 많이 중도 포섭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해야 된다.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 자체도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뭐 우클릭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강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역점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도 결과가 되고요. 다 네.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다른 예비 후보,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특별법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법으로 개정하고 강원형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교통망을 구축하고 접경지와 폐광지 경제 자리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네네. 아유 그 경기 북도도 평화 평화누리 자치도 네. 뭐 특별 도 북도 뭐 아무튼 그렇게 갔었죠. 네네. 그것도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또 강원 평화 특별 자치도법 어차피 이렇게. 접경 지역은 그 상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맞아요. 맥락적으로 봤을 네. 때는 그런 걸 반영한 것 같고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 전북, 제주 다 특별 자치도죠. 이곳에 연간 2조 원 내외 자율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써라. 야. 정부에서 내려주겠다. 네. 특별 자치도에는 이런 공약 하나 내놨고 또 동해 신항을 3단계로 개발을 해서요. 강원도 물류 통상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광 지역 대체 산업 육성도 지원할 뜻을 밝혔어요. 민주당은 그래도 비교적 지역 순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 공약들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이든 덜 그쵸. 구체적이든 네. 말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그럴 겨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일단 지역 순회 경선도 못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수도권과 TK 중심의 행보만 후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막 뭐 토론 배틀 이런 거 하던데요. 지금 네. 순회 경선 생략하고 전부 TV 토론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TV로 보시고 찍어라 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TV 토론을 해도 뭐 정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하던데. 그거 진짜 왜 하는 거야? 뭐였죠? 바퀴벌레로 다시 태어나기 대 바퀴로 다시 태어나기였나? 그런 거 막 하고. 뭐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네. 이상한 질문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직도 찬탄 반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경선이야말로 가장 진실이 나오는 순간이다. 후보자들이 서로의 치부를 꺼내면서 가장 진실된 얘기만 한다. 야당보다 더 심하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 보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머리는 지끈해지지만은. 윤미경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지역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 권한을 가져오고 경제의 자립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공약을 수립 중이어서 지역 공약을 이렇게 발표는 못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마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나오겠죠. 그때 됐어요. 그쵸. 네. 여러모로 지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겨를이 좀 없는, 여력이 맞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성향들이 굉장히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좀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근데 네. 그렇게 다를까? 강원도 공약이 싶기는 한데 강원일보가 예전에 후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코멘트 살짝 한 거 가지고 좀 유출을 해서 이런 공약을 내놓을 것 같다.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 체제를 개편해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를 넘어서 뭐 주를 만들까요?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그 행정구역 자체를 아예 새롭게 재편하는 그 그림이 될 말이죠. 수도 있고. 그 말은 뭐 네. 도 자체를 뭐 넓히거나 뭐 네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의 명칭 자체를 바꾸는 거일 수도 맞아요. 있고 뭐 네. 연방제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메가시티. 구체적으로 네.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메가시티론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는 이분은 사실 뭐
지난달까지 장관이었잖아요. 고용노동부 맞아요. 장관. 그래서 네. 장관 시절에 강릉과 삼척을 잇따라 방문해 폐광을 앞둔 삼척 도계 광업소를 찾는 등 이렇게 강원도 현안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거 뭐하러 써주는 거야? 이거 뭐 공약 내놓은 것도 아닌데 강원일보는. 그래도 아니 장관이 그냥 폐관 지역 가서 좀 둘러본 거 가지고 뭐 현안을 파악했다 이걸 언급하는 게 뭐 공약이 나온 것도 아닌데 지금 공약이 없으니까 뭐라도 언급을 해야. 너무 기계적 균형을 맞춰주려고 이거 언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코멘트 한 게 따로 없나 봐요. 강원도에 대해서는. 네네. 안철수 후보는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 공약까지 끌어왔습니다. 야. 그래서 강원을 환동의 관광 휴양 및 생태산업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동 지역을 좀 더 중점에 둔 맞아요. 공약을 네. 그때 내놓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작년 총선 이야기까지 끌고 왔어요. 강원일보. 그래서 작년 총선 앞두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역 도로 및 고속철도망 조기 구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완료,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5세 케이블카 적기 완공 등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뭐 공약이 작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지지부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끌어오는 거면은 사실상 이게 보도를 그러니까 지난 대선 거까지 재탕 삼탕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무슨 공약했는지. 자, 아무튼 후보들은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는 그 사이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정부는 절박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공약 좀 받아주십시오. 네네. 이거 열심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1차 공약 제안한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2차 공약 과제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원주 특례시 요건 완화, 춘천 기업혁신파크 신속 추진, 강릉 옥계양 국가관리 무역항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달 말까지 최종 정리해서 각 당에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에 더해 원주시 정부도 11대 지역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복합 단지 조성. 이거 재도전하는 겁니까? 우리 원주의 그러게요. 눈물? 네. 대구에 빼앗겼던 언제 2009년입니까? 아무튼 그쯤이었던 것 오래 전에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상기되는데. 근데 이거 좀 불가능하다. 지난 총선 때도 이 공약 나온 거에 대해서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걸 채택을 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어쨌든 표명을 했어요. 선거 앞두고 이거 우린 굴하지 않는다. 어떻게 대구에 뺏긴 천복단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오겠다.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목표를 크게 잡아야 그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첨단 의료복합 단지를 던져놔야 그 그의- 중간 어딘가에 그렇지. 그에 준하는 뭔가 우리가 또 할 수 있다. 단지를 만들 수 있지 네. 않겠냐라는 뭐 포부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권 확장. 뭐 지난 지방선거입니까? 이거 뭐 그쵸. 진짜 한번 다 나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GTX-D죠. 원주 연결 조기 개통. 원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흥업부터 소초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 동부순환로 미연결 구간은 지금 이제 연결하고 연결하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서부 구간도 끊긴 게 아니라 이제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것도 연결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이것도 이제 개설을 하겠다. 이제 네네. 서부권에 어떻게 보면 교통망이 좀 확충되는 결과를 낳겠죠. 이거는 시비로 달기엔 또 아, 부담이 이거는 안 되지. 많이 돼서 이거는 국도 대체 네. 우회도로 또 국가가 주도했었던 또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좀 네. 책임져 달라는 거고요. 또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도시 요건 완화 이게 특례시겠죠. 네네. 네. 그리고 반고 학성지구 군 유휴부지 조기 개발, 군 유휴부지 공익 목적 사용 시 사용료 면제, 그리고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강원 과학기술원 설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재배치 이렇게 11개를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반영될지 각 네. 당의 공약에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 점점 더 불을 붙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번 주 확정이 됩니다. 일요일 27일에 발표되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다음 달 3일, 개혁신당 후보는 이준석 후보로 확정이 됐고 진보당은 김재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 정당과 사회 노동 단체들이 모인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후보는 30일에 결정이 됩니다. 지금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맞붙게 됐는데 네네. 우리 태백 출신 권영국 대표 강원 대통령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요. 대통령 후보 중에 강원도 출신 한 명 강원도 있어야죠. 출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26일 오후 8시까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이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 지금 신청하시면 저도 강원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선거인단 또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저도 한 표. 네, 여러분들도 관심 네. 있으시면은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한번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하시면 더 뿌듯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 생각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원주통신 두 번째 이슈. 저희가 원주시 정부 원강소 시정 들어서 주차장 특별시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파크 골프장 시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맞아요. 생각이 들 만큼 네. 곳곳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획으로 삼은 게 오는 8월까지 지정면에
36홀, 불온면에 18홀, 문마급에 18홀, 태장동에 18홀 이렇게 총 4곳의 파크 골프장 90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 65억 원을 투입합니다. 네. 원주시 파크골프협회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파크골프장 신속 신설을 촉구하는 4,318명의 서명부를 원광수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네. 협회 등록 클럽만 31개고 회원수만 2,412명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 클럽 5개, 회원은 463명이 뭐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시정부도 그걸 받아 안아서 적극 조성하는 모양새예요. 네, 보면 원주천 이렇게 다니면서도 파크 골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수변공원에도 파크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도 많이 즐기셔가지고 나 앞으로 더 만들겠다고 네. 보세. 심지어 옛 드림랜드 부지에도 지금 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이죠. 네. 도립 파크 골프장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드림랜드 부지 자체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도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곳곳에서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현수막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장 극심한 곳은 아까 말한 지정면 간현 생태공원에 36개의 홀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간현 생태공원은 지정면 선강 일대에 있습니다. 축구장 14개 규모예요. 10만 제곱미터 규모라고 합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일환으로 국토부가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해 놨는데 이후에 국토부가 만들어만 놓고 관리는 원주시 정부한테 맡긴 거예요. 니네가 돈 들여서 관리해라. 근데 네네. 원주시 정부 돈 쓰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방치해뒀습니다. 이거 안 쓰고. 그러니까 뭐 시설은 노후화되고 뭐 벌레들도 많고 풀도 많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공원을 잘 이용을 안 했겠죠.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뭐 도심지와 가까이 있는 곳은 또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쓰면은 또 민원을 낼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관리도 되고 이랬을 텐데.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뭐 그 사이에 지정면이 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기업 네. 도시가 들어서고 이 생태공원을 잘 가꾸기만 했어도 지정면 주민들이 자주 찾았을 텐데 그럼요. 그렇게 네.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이거 땅 놀려서 뭐하냐. 그래서 호미와 삽을 들고 직접 찾아가서 18홀 규모의 비공식 파크 골프장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아 지역 진짜. 자치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보면 야 씨가 관리 안 해? 우리가 직접 한다. 필요하니까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공유지처럼 쓴 네네. 거죠. 근데 최근에 시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주워 먹는 거야.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를 잘 관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 전용 구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이 조성한 18홀에다가 또 18홀을 추가해서 네네. 전용 구장을 아예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러자 이제 지정면에 살던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은 이거 생태공원의 기능을 다 잃게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 너무 파크 골프장을 많이 짓게 되는 거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정면 32개 단체가 모인 간현 생태공원 수호 지정면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어요. 이 대책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18홀은 유지해라. 주민들이 만들었던 네네.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18홀은 유지하되 축구장 폐지를 전제로 한 18홀 추가 조성은 반대한다. 지금 이게- 있는 18홀을 잘 갖고라. 네. 이거를 시설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러면 되지 왜 또 18홀 추가로 만드냐.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또 축구장을 폐지하고 만드는 그러면은 거다 보니까. 완전히 생태공원이 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완전히 그냥 파크 골프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공원 자체가. 그거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18홀도 생태공원 일부를 점용하고 있는데 18홀이 추가 조성되면은 나머지 생태공원을 폐지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조성한 18홀을 전국 최고 수준 공인 구장으로 정비하고 육상 트랙, 물놀이장 등을 추가 조성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가족 체육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현 생태공원을 제외한 원주천, 문막, 불온 등 하천 부지 둔치 추가 골프장 조성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는 안 되지만 다른 곳은 하십시오. 우리 파크 골프장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이 공원 자체를 다 파크 골프장으로 파크 바꾸는 거 골프장화하는. 그것은 반대한다는 겁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거죠. 아니 저도 이거 보면서 조금은 의아했던 게 그 생태공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봤을 때 육상 트랙, 물놀이장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것도 생태공원의 기능을 좀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원하시는지 이제 보도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파크 골프장화 하게 되면 공원 자체 기능이 있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이제 방점에 두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 원주천도 생태공원 했지만은
말뿐인 생태 공원이 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네. 이제 수사적 표현인 거고 어쨌든 공원의 기능을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의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쪽에 입장 있는 자체는. 어쨌든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가족 그렇죠. 체육공원으로서의 네. 왜냐하면 파크 골프장 전용 구장을 하면 그 정말 파크 골프 치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뭐 다양한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 파크 골프 협회와 다른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좀 반발하고 나섰었습니다. 2,300명 회원의 뜻을 모아 파크 골프장 신설을 꼭 이루고자 한다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3년 후에 파크 골프 회원이 증가해 5천여 명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지정면, 불온면, 문마급, 태장동 경기장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좀 찬반 갈등이 커졌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 시정부가 중재를 했습니다.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은 21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원광수 시장 주재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확실히 선거가 다가오니까 주민 간담회를 여십니다. 전 그래서 이 갈등을 중재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소식이 아닌가 우리 정말 싶습니다. 불통졸속 네. 행정의 상징과도 같은 원광수 시장이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아카데미 극장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시장 주제로 주민간담회가 개최했다라는 이 사실조차 요즘 지지율도 별로 안 나오시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확실히 선거 다가오면 네. 달라집니다. 이렇게 불통이던 시장도. 주민 간담회에서 원주시 정부는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기존의 36홀 계획을 27홀로 축소하겠다. 그리고 축구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대신 나머지는 주차장 217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깨알같이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은 무려 217면. 주민들도 주차장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걸로 좀 합의 보자 해서 찬반 주민과 단체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는 듯 했어요. 요 합의한 대로 가겠구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반발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시정부가 아까 27홀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27홀 중에 9홀을 장애인 겸용구장으로 따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니까 이번엔 파크 골프 클럽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온 거예요. 먼저 서원주 파크 골프 클럽은 다수가 비장애인인데 갑자기 장애인 구장을 왜 만드냐면서 차라리 장애인 구장은 다른 곳에 마련하고 여기는 클럽인들이 이용하게끔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18홀이 있었잖아요. 근데 27홀로 늘린 그 9홀 자체가 이제 장애인 겸용구장 겸용구장으로 만들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리고 섬강파크 골프 클럽은 장애인과 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경우 분쟁,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공간에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근데 이 말 들었으니까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만 이용하는 공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겸용구장 장애인 전용도 아니야 겸용이야. 맞아요. 평소에는 뭐 비장애인 장애인들 필요할 때마다 가서 쓰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골프 치러 왔으면 장애인들이 그 구장에 쓰는 거고 네네. 비장애인들이 왔으면 비장애인들이 거기서 같이 쓰는 거고 겸용구장입니다. 맞아요. 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번갈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아예 비장애인 구장으로만 쓰게 해달라는 요구 조건은 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파크 골프의 정확한 그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모르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뭐 핸디캡이나 이런 게 뭐 아마 차이가 있으니까 같이 경기하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다고 쳐. 아니 근데 비장애인만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구장을 독점적으로 비장애인만 쓸 수 있는 그런 전용 구장처럼 쓰게 해달라는 건지. 장애인을 위한 어쨌든 우리가 점점 공원 자체를 배리어 프리하게 만들자. 맞아요. 장애인과 네,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고 흐름인데 아예 구분해서 지금 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구장은 딴 데다 지으세요. 왜 맞아요. 여기다가 괜히 네. 뭐 장애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장애인 전용으로 하기도 지금 사람 미어 터지어 죽겠는데 뭐하러 이걸 겸용으로 하냐 이렇게 반발한다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도 또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무조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사전에 이렇게 못 박아두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차별적인 워딩을 담고 있어요. 장애인 차별적인 워딩.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수 시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죠. 이게 시민 세금이 들어가서 조성을 하는 거고 시의 시유 공유지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비장애인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달라. 장애인은 저쪽 다른 데 가서 치시게 따로 조성해 달라. 이런 식의 차별적이고 구획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이게 이기주의지 뭐야. 지역 그쵸, 이기주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지.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기껏 시정부가 내놓은 절충안도 지금 걷어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쩌라는 겁니까? 뭐 어디까지 이거 하라는 겁니까? 나는 이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딱 그거죠. 자기들만 이게 쓰게 뭐 여러분 돈으로 조성하세요. 이럴 거면은. 그럼요.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면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다 이해를 하죠. 네. 이거는 완전히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제안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떼쓰기로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시정부가 웬일로 상식적인 대답을 내놨어요. 장애인 역시 시민으로 함께 이용하는 무장애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원론적이지만 아주 뭐 정답이죠 이게. 네. 그러면서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네네.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클럽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 사안만큼 또 시정부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요거는- 근데 이렇게 한번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은 모든 지역이 그럴 거예요. 선례가 되죠. 네. 다른 데도 그러면 비장애인, 장애인 다 구별해가지고 시설 조성해달라 다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네네.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야 합니까? 그럼요. 아니잖아요. 네. 자, 약간 간여는 지금 이렇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태장동입니다. 태장동. 여기는 이제 원주천 일대죠. 원주천 르네상스 일환으로 태장동 원주천에 추진 중인 파크 골프장 18홀 조성 사업도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원주천 하류에 모두 파크 골프장만 조성돼 특정 단체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 역시 공원의 필요성을 네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주천에는 파크 골프장 36홀이 운영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18홀을 더 얹으면은 도합 54홀이 되는 거죠.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원주천 일대를 다 파크 골프장으로 뒤덮자는 거냐? 도배하자는 거냐? 이건 진짜 뭐 건칠 클럽 수준인데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네. 원주시 파크 골프 협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맞아요. 너무 네. 특정 협회의 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편의만 너무 제공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공원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면 울타리나 이런 그 장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운동하지 않아도 그곳을 지나다니고 만약에 축구장이 있으면 축구장 잔디밭 그냥 잔디밭 거닐듯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다니는 건데 파크 골프장은 딱 울타리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아,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 공간 자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네. 베리어 그 자체가 될 수도 맞아요.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안 그래도 좀 갈등이 있었대요 원래부터. 왜냐면 원주천 일대에 파크 골프장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일대 지역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아, 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그냥 싫어했대요. 아 파크 골프장 치려고 와가지고 정작 주민들이 여기에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쵸. 안 네. 그래도 눈에 가셨는데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거 못 봐주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태장동 개발추진위원회가 민원을 넣었고요. 주민 2,500여 명의 서명부도 시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정부는 파크 골프장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공원은 다른 곳에 만드는 방안. 네네. 요것은 살짝 좀 요것도 물러서진 않겠다는 야. 뜻을 밝히고 네. 있어요. 파크 골프장은 이미 3월에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이미 들어갔군요. 물을 수 없다. 네. 이거 6월까지 완성해야 된다. 우리도 급하다. 아니, 뭐 그럼 이런 입장이에요. 진짜 쉽진 않겠네. 이미 착공에 들어간 거면은. 아, 그러니까 뭐 사실 아니 뭐 물으려면 또 물을 수도 있죠. 주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면 진짜 안 된다 결사항전을 하면은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사전에 이런 갈등이 좀 잘 조율돼서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가 다 구체화되고 나서야 계획들이 좀 알려지고 주민들도 뒤늦게 알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뭔가 행정을 할 때 하여간 좀 공청회도 좀 잘 하고 그쵸. 여론 수렴도 네. 똑바로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잡음이 안 나는 건데 안 해오셨으니까 지금까지 뒤늦게 막 중재하고 절충안 내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런데 뭐 원주도 그렇지만은 이 전국 곳곳에 지금 요새 맞아요. 파크 골프장이 네. 우후죽순 조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 골프장은 올해 1월 기준으로 411곳입니다. 2020년 대비 61.8% 증가했다고요. 확실히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고 있어요. 네. 강원도는 37곳으로 경남, 경북, 경기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강원도도 2020년 대비 2023년에 42.9% 증가했어요. 전국에서 역시 네 번째로 증가폭이 컸습니다. 확실히 이 코로나 시기를 좀 지나면서 파크 골프가 많이 생겼다는 그게 딱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레저로 좀 각광을 많이 맞아요. 받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메리트가 있는 게 일반 골프장은 비싸잖아요. 일단은 관리하기도 그 네. 잔디 같은 거 다 품질 개선하려고 웬만한 축구장보다 더 좋은 잔디 깔아줘야 그럼요. 되잖아요. 축구장은
관리 못해가지고 거의 논두렁 수준인데 골프장 그럼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골프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고급진 취미, 고급진 그렇죠. 스포츠라는 아직 이미지가 그런 있기 이미지가 때문에 있죠. 실제로 또 네. 비용이 많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네. 일반 골프장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지 않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도 적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10,000원 이하의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 때문에 파크 골프장이 늘어나는 중이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강원에서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크고 작은 대회도 열리면서 외부 방문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효과도 나타난다고 해요. 화천 같은 경우가 특히 파크 골프장 요새 역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 일본에서도 뭐 하러 온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요? 나올 정도로 거기가 산천어 축제 그리고 파크 골프장 이렇게 약간 주력으로 요새 밀고 있다. 또 진짜 산천어 축제는 아무래도 또 시즌 그렇죠. 시즌별로 하니까. 게 있기 때문에 파크 골프장은 웬만한 이 시즌에 다 즐길 수가 네네.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강원도에서 그래서 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 과거의 파크 골프장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즐기는 스포츠로. 게이트볼이 있었어요. 네. 아직도 원주시에 게이트볼 있잖아요. 종종 있어요. 원주초에도 네. 아직 있고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인기가 예전만은 못합니다. 과거에는 우후죽순 만들었지만 참여율 감소로 과잉 공급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크 골프장도 그 전철을 밟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라운드 파크 골프 참여율이 2020년 3.9%였는데 2023년에는 2.2%로 1.7%포인트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크 골프장은 그새 막 40% 넘게 늘었는데 네. 정작 시설 이용 빈도나 주민 골프 참여율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개관연구원은 파크 골프 수요 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향후 새로운 여가 활동 등장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인기라고 맞아요. 또 파크 골프 협회에서 막 요구한다고 우후죽순 지을 게 아니라 고민을 해야 된다. 10년 후에도 과연 이렇게 많이 그럼요. 파크 골프를 칠 네. 것인가. 우리 뭐 탕후루 열풍도 있었고 대만 카스테라 열풍도 있었지만 그때 그 열풍만 믿고 가게 만들었던 분들 눈물 짓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지자체는 세금 들여서 이걸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정말 파크 골프가 앞으로 10년, 20년 얼마나 장기적 추세로 갈 것인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 아니, 원주만 하더라도 이 네 곳이 정말 다 이만큼의 규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검토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원주시 정부도 너무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괜한 지역 주민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돼서 두 번째 이슈로 이걸 좀 다뤄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게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은 대개 이런 파크 골프가 하천 주변에 많이 조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게 정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냐, 아니면 국가 하천 옆에 바로 이렇게 파크 골프장을 짓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냐, 이런 것들도 전국적인 이슈가 요즘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왜 주차난 때문에 갈등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주천에 네네. 대해서. 그러니까 시정은 솔직히 원주천에도 더 주차장을 늘리고 싶을 거야. 근데 아. 그 일대가 국가천이라서 그걸 그쵸. 함부로 못 늘리고 있는 네. 거야. 그러니까 규제 풀어만 주면 개발할 생각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네. 정말 생태공원이 생태공원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주천과 같은 이런 하천이 잘 보존되고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죠. 하는 방안이 네. 무엇이냐. 파크 골프장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이 과연 그것에 맞는 방향이냐. 따져봐야 한다. 원주통신 마지막 이슈 축구 얘기해 볼게요. 우리 강원FC 작년에 대단했죠. 네네.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무대로 나가게 됐다.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이게 ACL2라고 하는데 네. 올 시즌 출전권을 획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역사적인 정말 아챔 진출을 해냈는데 그 경기를 홈에서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우리의 홈구장인 강릉 종합운동장이 대회 홈경기 유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ACL2는 홈구장 조건을 이렇게 내걸고 있어요. 국제공항과 직선거리로 20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요. 경기장까지 공항에서 150분 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4편 이상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강릉과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 양양 국제공항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네. 운영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강릉이 몇 년 전까지는 기준을 충족했는데 지금은 충족이 어려운 상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야, 이게 양양 공항이 쏘아 올린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말이죠. 돌아오게 됐다. 자, 근데 우리 강원 FC는 홈구장이 2개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렇죠. 다행이죠. 천만다행이죠. 네. 또 다른 홈구장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을 고려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리그 후반기 경기는 강릉에서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전반기 네. 춘천, 후반기 강릉 이렇게 하니까 춘천은 전반기까지 우리가 춘천에서 하니까 그럼 전반기 우리 딱 하고 후반기에는 시설 개선을 좀 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네네. 후반기에는 우리 경기 안 하니까. 왜냐면 춘천 종합스포츠타운도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인기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중들을. 네. 근데 ACLE는 9월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못 하는 거잖아요, 춘천에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안 된다. 일정이 안 맞는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고. 더구나 AFC 아시아 축구 연맹이 요구하는 천연 잔디 구장 2면 확보 그리고 선수단 숙소 활용이 가능한 5성급 호텔이 춘천에 없다고 합니다. 의외네. 춘천에 5성급 그러게요. 호텔이 생각보다 그렇게 숙박 뭐 이런 시설이 그렇게 막 화려한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지금 것 같기도 생각해보면 해요. 춘천 쪽. 네. 그 인근 지역엔 좀 있을지 네, 모르더라도. 뭐 가평이나 이런 곳에 또 오히려 홍천 뭐 있을 이런 수도 쪽은 오히려 있어서. 있는데 네. 하여간 의외로 그래서 충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강원 FC 홈 경기 못하는 거 아니냐 챔. 실제로 작년에 광주 FC 같은 경우에 요건 충족을 못해서 경기도 용인에서 경기를 하는 맞아요. 사례가 있습니다. 네. 미르 스타디움에서 옛날에 우리 국대 경기도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나고 수원 삼성이었나? 거기도 홈 경기장 뭐 맞아요. 잔디랑 뭐 보수공사 때문에 미르 스타디움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안 되면 미르 스타디움으로 갑니다. 거의 항상 용인은. 1순위.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홈 경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원FC 공식 서포터즈인 나르샤는 역사상 첫 출전인 만큼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반드시 강원도에서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그럼요. 밝히기도 네. 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좀 춘천의 요건을 맞춰서 이 어쨌든 춘천으로 좀 홈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모양새였어요. 그런데 폭탄이 떨어집니다. 지난 17일이었어요.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작심한 듯 이런 발언을 합니다. 춘천시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평소 이 축구 흥행은 춘천보다 강릉이 뛰어났다. 네네. 앞으로 홈 경기는 강릉에서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아주 민감한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그냥 맞아요. 들고 나와 버렸어요. 아니, 엄청 강하게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네. 뭐 화가 단단히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 정부도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일방적인 기자회견이다. 우리에게 왜 책임을 떠넘기냐.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이사 측이 경기 개최와 관계없는 관중수, 티켓 판매수 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며 춘천 시민을 폄훼했다.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은호 춘천시 정부 기획행정국장,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춘천시 지부, 춘천 시민단체들 그리고 춘천 팬들까지 네. 다 나서서 사과 요구하고 막 게시판에 막 글 쓰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서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죠. 바로 막 반박문을 내고 제깍제깍 막 하루하루 막 네. 계속 입장이 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무슨 진짜 실시간 키보드 배틀 막 이런 거 보는 줄 알았어요. 뭐 배틀 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센 발언이긴 했어. 김 대표이사가. 이게 사실 공식석상에서 하기에는 네네. 아니 강릉이 춘천보다 또 흥행 잘 된다. 이럴 거면 앞으로 강릉에서만 하지. 춘천 뭐하러 하냐? 이거 너무 춘천 긁는 발언을 해버렸잖아. 명색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아니 이건 그리고 좀 심했지 솔직히. 이미 강릉은 못 하잖아. 근데 지금 왜 협상의 대상한테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네. 했는데 근데 김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다른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면은 공문 때문에 화가 났대요. 공문 때문에 처음에 강릉이 안 되니까 춘천이 가능한지를 타전하려고 공문을 보냈나 봐요. 네네. 춘천시 측에. 근데 춘천시 정부에서 공문 회신이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김병지 대표이사가 이제 홈 원했던 경기. 것은 원했던 건 그런 거지. 뭐 최소한 우리 됩니다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그럼 검토를 한번 좀 해봅시다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문구를 기대했는데 공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홈 경기 개최는 불가합니다. 거의 이런 딸랑 한 줄짜리 답변이 왔다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같은 구장 네네. 쓰고 이렇게 한 사이인데 너무 남처럼 이렇게 매정하게 보내면 서운하지 않냐? 섭섭하지 않냐? 네. 너무 실망해가지고 결국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좀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춘천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진짜 안 돼서 안 된다 그런 건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런 네.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또 뭐 협의를 해보거나 그러니까 공문상에서는 그렇죠. 이게 또 그런 오피셜한 의견인데 또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텍스트만 전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난 김명재 대표이사가 너무 급발진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공식석상에서 네네. 이렇게 막 물밑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맞아요. 생각 들고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또 춘천시 정부가 내걸었다고 해요. 일단은 경기를 개최할 경우에 그 리그 경기 등
리그 경기든 뭐 아침 경기든 하려면은 평소에 강원 FC에 지자체들이 지원금 8천만 원을 줘요. 해주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근데 그 8천만 원을 구단이 부담해라. 우리 이거는 갑자기 나온 네.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동의 받아야 되고 우리 예산 편성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구단이 부담하셔라. 우리가 못 준다. 요걸 일단 하나 요구를 했고 8천만 원, 경기당 8천만 원. 그리고 올 시즌 후반기 리그 경기를 춘천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 시설 개선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네. 아침 하면 시설 개선 못 하잖아. 그러면 전반기에 그럼 우리가 땡겨서 시설 개선하겠다. 그럼 전반기에 홈경기 못 하니까 전반기에 못한 거를 후반기에 보상해 달라.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아무래도 또 이게 후반기가 이제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거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노렸겠지만 네. 근데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우리가 후반기에 해야 될 걸 못 하니까 못한 경기를 보상해 달라. 뭐 이 개념입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용 구장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를 해보자. 요거는 너무 좀 큰 걸 내걸었는데 이게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강원 FC 입장에서는 홈 구장 개최 관련, 그러니까 전반기 춘천, 후반기 강릉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지역 간 합의로 결정한 문제고 2026년에 재계약을 할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 간의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 강원 FC한테. 우리는 뭐 손쓸 권한이 없다 여기.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강원 FC가 사실 힘쓰면은 못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조율하면 되는 문제이긴 할 하여간 텐데. 그렇고요. 네. 전용 구장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할 얘기는 아닌데 그건 강원도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다라는 거고요. 구단이 결정 못할 내용들을 내걸면서 너무 이 협상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은 거죠. 김병지 대표이사 측은. 이렇게 갈등이 커지다 보니까 이거 홈 경기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번 주 내내 사실 좀 그런 분위기들이 맞아요.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그런 갈등이 계속 언론으로 나오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진짜 용인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랬었는데. 근데 그만큼 또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아, 네네. 왜 싸우냐? 협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그래도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래서 세 차례 실무 협의 끝에 23일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일부 언론은 뭐 극적 화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진짜 네네. 화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일단 경기마다 필요한 분담금 8천만 원은 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춘천시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고요. 네네. 강원 FC가. 그리고 잔디 보식, 시설물 개선과 같은 것도 추후 구단이 협의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홈 경기 개최 및 협약도 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다. 이게 뭐 아예 못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이게 보면은. 중요한 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 반드시 못 된다. 이거 뭐 네. MOU죠, MOU.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그리고 다음 시즌 후반기 홈 경기 일부 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은 안 되고 이번 시즌은 뭐 당장 결정된 게 네.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은 올해 아챔을 하니까 시설 개선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이제 다음 시즌 전반기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설 개선을 춘천 입장에서는. 아니면 뭐 시즌 끝나고 바로 하거나 뭐 그렇죠. 그래야 되긴 할 텐데.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바로 하더라도 어쨌든 전반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그러면은 전반기 리그 개최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춘천에서.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후반기로 벌충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아마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 강원 FC 네네. 측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협의를 했대요. 네. 대충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했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일단 그럼 결정은 춘천에서 하는 걸로. 결정은 네. 춘천으로 하는 것으로 났고요. 구단은 그래서 다음 달 2일까지 AFC에 춘천을 홈구장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 합의가 됐어. 근데 이런다고 진짜 춘천에서 홈 경기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제약 조건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FC에서 7월쯤에 실사를 나올 예정이래요. 진짜 춘천에서 아침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근데 일단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냐? 공항과의 거리는 충족이 된대요. 일단 국제공항을 봤을 네. 때. 뭐 하면 또 수도권과 또 인접해 있으니까. 네네. 그건 문제가 없는데 훈련장과 호텔이 문제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천연고장 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근 지역을 싹싹 긁어 모아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훈련장은 가평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요. 가평에 좀 축구장이 있다. 좋은 게 천연잔디 구장만 2개 정도 남는 게 있다. 그래서 가평 쪽 알아보고 호텔은 홍천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홍천에 비발디 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또 있긴 하니까. 원주 인터블곡 같지는 안 되나? 저 어디야? 횡성의 윌리힐린가? 윌리힐리 파크. 뭐 그런 데까지는 네. 안 되나? 아무튼 뭐 내려오면 좀 좋은 곳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춘천과 원주. 뭐 홍천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오케이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설 물색하고 있고.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춘천이 올해 저기 홈구장에다가 가변석을 새로 설치했잖아요. 14억 들여서 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네. 실사단이 봤을 때 AFC가 봤을 때 이거 가변석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저거 철거해야 되겠는데? 14억 들였는데 기껏 이거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후반기에 전반기에 이걸 달아놨는데. 그쵸. 그래서 네. 그게 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실사까지 7월에 맞춰서 뭐 통과가 되면 네네. 9월에 이제 아침 경기가 춘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어쩌면 그러면 그 실사에 맞춰서 또 정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는. 지금은 네. 열심히 또 준비하는 단계죠.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함께 손을 합쳐서 맛 잡아서 AFC 실사를 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뭐 저는 우리 큰 그림을 그려보죠. 역시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최적의 입지 네네. 조건을 갖춘 곳이다. 그건 역시 원주가 아니겠느냐? 역시 5성급 호텔 다 완비돼 있고 네. 우리 원주 공항도 국제 공항으로 지금 승격 준비 중이고 그럼요.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다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제공항에서 150분이 뭡니까? 그렇죠. 네. 코앞이야, 코앞.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에 이제 강원 FC 전용구장 딱 지어놓으면은 우리도 그럴 듯하게 아침 홈 경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어놓으면 강원 FC가 아침을 나갈 수가 있느냐? 올해 성적 보면은 이거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울산 잡았습니다. 울산 잡았다. 네. 우리 천적이라고 했었던 울산 또 잡았기 또 때문에. 상승세 타면은 몰라요. 2년 연속 아침 진출도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하여간 요 갈등들을 보면서 이제 원주는 사실 좀 남 얘기처럼 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춘천과 네. 강릉과의 갈등 이러고 그냥 원주에 한번 지어줬으면 한다. 이럴 때 또 요 빈틈을 이렇게 그렇죠. 쏙 파고 네. 들어가는 게 또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과연 강원 FC 역사적인 아침 홈 경기 강원도에서 개최할 수 있을지 앞으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원주 통신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읍면동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이에요. 태장일동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태장동 러버 고승현 고신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역시 태장동 거주 기간이 워낙 기시다 보니까 맞아요. 1동과 2동을 모두 해박하게 네. 다 알고 계세요.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태장동에 대한 애정이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묻어났습니다. 태장동의 현재 문제점과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거창하게까지는 네. 아니지만은 또 재미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원주하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주하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59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